매스 스토리 5번째 시간 수학 수다방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영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연수에서 정의된 덧셈이라는 연산을 살펴봤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합하다라는 것을 앞으로 기호로는 이렇게 쓰기로 했고 네,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로는 이렇게 쓰기로 했고 네, 두 개의 대상을 더하는 거니까 이항이 될 것이고 네. 오퍼레이션, 조작이라는 뜻을 한자로는 연산이라고 번역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아, 선생님, 저번 시간에 연산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한자로 이 연자는 통할 연자예요. 통하다. 아, 그 다음에 이것은 계산산자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할 것인지 서로 통하게 합의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서로 합의된 규칙에 따라서 어, 계산하는 어. 것을 연산.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음, 이 오퍼레이션이라는 말은 음. 계산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조작이라는 말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네, 근데 보기에는. 왜 연산으로 번역을 했을까? 그건 중국 애들한테 물어봐야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음,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을 중국인들을 통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쵸. 사용하는 용어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음.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되게 영어로 어떻게 보면 조작하다라는 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호가 들어와도 그것 자체가 조작돼서 결과물이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생겼다, 그렇죠. 생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한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연산, 연산이라고 통한다. 쓰면 응, 연산이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말로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만 해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영어의 표현들을 자꾸 쓰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 그 뜻들이 좀 더 즉자적이거든요. 더 보기가 쉽고 예, 확실하게 확 와닿죠. 의미 자체가. 정확하게 와닿는다. 예, 그래서 음, 이제 바이노미얼 혹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이제 우리말로 이항연산이라고 아, 부르는데 예. 별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두 개의 음, 대상이 있고 항이 있고 음, 얘네들한테 덧셈이라는 조작을 조작을 가했더니 했더니 무언가 새로운 결과물들이 도출이 나왔다. 되었다. 그래서 이 조작한 결과가 얘와 같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등호라는 기호를 음, 음, 쓰자라고 약속한 것뿐이에요. 되게 근데 간단하죠. 이게 같다라는 개념은 앞에 것을 더했더니 결과 조작돼서 새로운 것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작된 거라 이것과 같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 같은 값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수학에서는 표현이 다르더라도 음, 결과값이 같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음, 3 더하기 4라고 쓰는 것과 음. 4 더하기 3이라고 쓰는 것은 분명히 다른 표현이죠. 결합 법칙, 아니 교환 법칙. 그렇죠. 아,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 두 값은 어떠니까? 같다. 예, 같은 값이니까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등호라는 기호를 쓰자라고 합의한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은 사실상 서로 간에 용어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수적이에요. 아, 예. 어떻게 얘를 표현할 것인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서로 다 어떤 논의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덧셈이라는 연산을 봤다면 이번엔 합한다라는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겠어요? 뺀다, 그렇죠. 덜어낸다, 덜어낸다. 뺀다 혹은 덜어낸다. 이런 개념이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수학적 대상은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연수만 1, 2, 3, 4, 5, 그렇죠. 10까지. 아니죠. 11, 12, 13. 아, 그것도 다 포함되는 그렇죠. 자연. 그거 얼마든지 더 커도 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의 크기의 한계는 없다. 없죠. 아, 자연수만 하더라도 사실은 셀 수 없이 많은 자연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던 어떻게 이회창가 무한 그렇죠. 무한, 뭐 이런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라는 단어가 이것을 있잖아요. 예 무한하다라고 무한, 하죠. 거기까지도 다 자연수라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아, 얼마든지 큰 수라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수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없죠. 기껏 해봤자 뭐 조, 경도 사실 쓸 일이 그닥 없잖아요. 그쵸. 기업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우주과학을 공부한다거나 아주 큰 수들이 필요할 때는 그런 놈들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표시를 거듭 하긴 제곱, 해야 예, 된다.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런 표현법들은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억지로 가르쳐서
갈궈대고 그래서 괴롭히려고 만든 연약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내자 이렇게 해서 수학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편리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개념들이니까 끝내는 우리는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수학의 어. 역사이기도 하고 사실 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면 지금 현재의 것들을 좀 더 풍요롭게 쓰거나 아니면 보여주거나 표시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역사는 중요한 거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 만들어지는 그 시기서부터 지금 걸음마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알모 수는 초등학교 과정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과 중등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아울러서 모든 수학에 대한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네. 자연수 사이에서 뺀다라는 개념은 그럼 이런 거잖아요. 5개에서 3개를 빼면 몇 개가 남죠? 2개.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등장한 거니까 음. 5개에서 3개를 덜어내면 덜어낸다. 몇 개가 남을까라는 개념이죠. 네. 그러면 우린 몇 개? 2개가 남는다. 남는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는 요 빼기라는 기호로 나타냅시다. 언제부터 그런 역시 덧셈이 만들어진 거랑 똑같아요. 아. 17세기부터예요. 거죠? 아, 역시 데카르트. 뭔가 불편했던 거죠, 쓰기에. 그렇죠. 어. 그 이전까지는 너무 전부 다 길어지는 거지. 말로 표현했던 것들이 문장으로만 나타나니까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나중에 그 결과치를 산출해내는 데에도 너무 예, 복잡하게. 복잡하고 길어지더라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기호로 덜어내는 과정을 표현합시다. 네. 라고 해서 이제 뺄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뺄셈. 근데 3개에서 5개를 덜어내면요. 그냥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 2라는 우리가 늘 그렇죠. 봐왔던. 오, 이건 초등학생이 아닌데? 아, 그런가요? 초등과정을 이미 뛰어넘은 건데요. 이럴 때만. 사실은 초등과정에서는 3에서 5를 빼는 것은 안 된다라고 아, 가르쳐요.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적은 것에서 더 많은 양을 덜어낼 수는 없겠죠.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수 세계에서의 뺄셈은 자연수 세계에서의 뺄셈은 항상 큰 것에서 뭘 빼는 것? 작은 것을 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는 것은 일단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뺀다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연수에서 벗어난 건가요? 그렇죠. 자연수에서 아. 보다 다른 시스템, 다른 새로운 구조, 뭔가 예, 필요한 새로운 구조를 배워야지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거. 네. 물론 그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은 꽤나 옛날에 꽤나 옛날은 아니에요. 한 1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개념이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 자연수의 세계에서는 일단 이것만 허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5 빼기 3하고 3 빼기 5는 같을 리가 없겠네요. 없죠. 네. 그래서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했지만 뺄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도 성립하지 할 수 없다. 않는 거예요. 그래서 뺄셈은 뭔가 덧셈이랑 좀 달라 이런 인식을 처음엔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여전히 위치적 십진 기수법이기 때문에 큰 수들 사이에 뺄셈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473에서 95를 빼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네. 3개에서 5개를 덜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개짜리 7묶음에서 한 묶음을 여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빌려줘. 그렇죠. 그럼 10개짜리 한 묶음이 됐으니까 총 13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13개에서는 5개를 덜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8개가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0개짜리가 6묶음이 남게 되잖아요. 네. 그럼 6묶음에서 9묶음을 또 뺄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이 4개에서 또 한 묶음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걔가 여기선 또 10개짜리가 되는 거니까 아. 16개에서 9개를 빼주면 그건 가능하죠. 네. 7개가 7개가 남겠죠. 그래서 10개짜리 7묶음이 남게 되고 100개짜리 4묶음에 3묶음을 줬기 때문에 3묶음만 남게 되겠죠. 네. 그래서 뺄셈 결과는 378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수든 큰 수이든 덧셈이든 뺄셈이든 기본 원리는 다 십진 십진기수법의 기수법에 들어가 위치적 있다. 방법을 써서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다. 없는 거예요. 어. 근데 이와 같은
수라는 개념을 추상적으로 좀 이해하고 그것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숫자들 사이에 더하기라든지 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0년, 5,000년 고대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이런 문명 시대에 많았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하는데. 그렇죠. 사실 많지가 않았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럼 굉장히 신기하게 볼 수밖에 없다. 예, 없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미이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톰 크루즈 주연으로 했던 영화 말고 그 이전까지 이전에 나왔던 모험 영화 네. 미이라 1, 2, 3에서 이 1탄에 보면 임모탄이라는 사악한 마법사가 나와요. 그렇죠. 예, 이 임모탄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요? 예, 고대 이집트에서 이제 최고 제사장이었고 피라미드 건축의 총괄 책임자이기도 했던 그래서 수학자로서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은 이제 이모테프라는 이름인데 그 임호테프라는 이름을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마법사예요. 너무 놀라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 때문에 사악한 마법사로 영화에서 그려졌지만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진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이집트만 하더라도 한 마을당 그런 계산 능력이 있는 사람은 1명 정도였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들이에요. 그래서 석이라는 계급이 되면 굉장히 좀 대접을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수월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은 불과 3,400년? 그밖에 안 됐어요. 예, 그거밖에 안 돼요. 오. 사실은 인도 아라비아식 이 숫자 표현법이 유럽으로 전파된 건 10세기예요. 1000년경. 예. 근데 법으로 사용을 금지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봉건 시대의 봉건 영주들은 농노라는 이 서민들, 지금으로 이야기한 평민들이 똑똑해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민화 정책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어리석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전까지의 이제 유럽인들은 주판에 네. 해당하는 현대의 주판에 해당하는 계산판을 가지고 계산하는 능력은 귀족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판파가 있고 이제 인도 아라비아식 기술법을 받아들이면 필산이라 그러죠. 써가지고 글씨를 써가지고 계산하는 게 가능해지니까 필산파라고 해서 엄청 싸워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필산파. 아니다. 웃기지 마라. 주판파. 그 전쟁이 500년이나 지속이 됐던 거예요. 와. 그래서 인도인들의 그 숫자가 유럽인들을 이리 받아들이고 쓴 것이 15세기 이후의 일이 돼요. 아 그래요. 예, 500년간이나 법으로 금지해요. 쓰지 못하게. 그만큼 이 지식, 지혜를 인류들이 가지게 된 것은 지난한 투쟁의 결과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필요 없어. 대부분 다. 어려워요. 계산 싫어. 이걸 왜 해야 해요?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러한 역사적 과정들만 좀 보면 우리한테 주어진 이 능력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아침에 오늘은 뺄셈까지 살펴봤어요. 더 하면 머리 아프니까 오늘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